자, 안녕하세요. 우리 독학사 교양국사의 강의를 맡은 최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우리 강의에 앞서서 각 테마별로, 단원별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좀 나오는지 좀 봐야지 공부하는 방향이 잡히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갑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시험 문제 예시풀이인데 각 단원별로 한 문제씩 있으니까는 그 문제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자기 한번 실력을 테스트해 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나오는구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번. 자, 1번은 우리 통일신라 시대, 이제 고대 사회인데 자, 통일신라 시대의 중앙과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사가 나올 때는 어쨌든 우리 통일신라라든가 뭐 발해라든가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 각 국가의 통일시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자, 1번. 먼저 통일신라는 전국을 몇 주로? 9주. 그래서 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오부라고 하죠. 백제가 오방, 신라가 오주가 있는 거고 신라가 통일되면서 신라가 영토가 넓어져. 영토가 넓어지면서 신문왕 때 전국을 몇 개로 9개의 주로 나누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고요. 자, 이번에 중앙군. 자, 우리 통일신라 시대의 중앙군 뭐였지 우리? 구서당. 지방군이 십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 주가 있죠. 통일신라 때 각 주가 있고 각 주가 중앙에 있을 때 중앙에는 서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9개의 서당에서 요건 중요한 게 9개의 서당이 중앙군인데 이 9개의 서당은 신라인들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신라인들과 고구려인들과 백제, 말갈인들 섞여 있다는 거. 여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 융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방이지. 이 지방에 아까 9개 주가 있었죠. 이 주마다 정이라는 부대를 설치합니다. 신라는. 근데 이 정이 구가 몇 개 있어? 9개 있죠. 9개니까 몇 개의 정? 9개의 정이 돼야 되는데 신라는 10개의 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각 주마다 하나씩의 정이 설치가 되면은 9개 되는데 10개가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어딘가 바로 요 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다 이거. 한 주 또는 한산주라고 해. 한 주, 한산주에 몇 개? 2개의 군단인데 이 군단이 서당이 아니에요. 서당은 중앙군이고 자, 이게 뭐다 우리 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 자, 그다음 일단 행정구역은 뭐 촌, 향, 부곡이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향과 부곡은 신라고 아마 소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이 소라는 건 고려시대야. 그래서 고려시대에 소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향과 부곡의 특수구역이 있고 이 소라는 건 고려시대.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고대사에서 이 통일신라 시대의 중앙과 지방제도인데 각각의 내용들을 물어볼 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은데 약간 그 함정이 있는 게 서당과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군이 서당 요게 되는 거고 지방군이 이제 십정에서 특히 십정이 더 중요해. 십정은 바로 뭐다 이제 한산주의 2개의 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아까 구서당은 신라인만이 아니지. 그러니까 신라인과 발갈, 고구려인들, 백제 섞여 있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자, 발해 문제. 우리 고대사의 남북국 시대에서 발해는 다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해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해. 그래서 뭐 통치 제도라든가 아니 민족 구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알겠죠?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1번에 자, 먼저 봅시다. 발해 사회를 바르게 설명한 것인데 자, 당의 문물 제도를 당의 문물 제도를 받아들인 게 많아요. 발해는 일단 중앙 통치 제도의 삼성 육부라든가 주작대로라든가 뭐 영광탑이라든가 당의 영향을 받은 게 많다고 해서 자, 중요한 건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당의 연호는 안 되지. 이 발해는 연호는 당의 연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천통이라든가 고왕 대조영이죠. 이 대조영이 천통, 무왕이 인한, 문왕이 대응, 선왕이 건응 등의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이게 그래서 당의 연호가 안 돼 이거. 틀렸다. 자, 2번. 자, 발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육부란 통치조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고구려 게 아니지. 이거 어디 거 당나라 거. 이 당에 삼성 육부를 도입하지만 명칭도 다르고요. 운영이 좀 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엄청 중요한 얘기 알겠죠? 그래서 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에 삼성이 있지만 내 명칭도 다르고 운영이 달라. 누구와? 당과. 고구려 아니야 이거. 자, 3번에 8세기 중반 문왕 때 자, 가장 융성한데 일단 발해는요. 자, 고왕 우리 시험에 나오는 왕이 뭐 고왕이라든가 무왕, 문왕, 선왕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전성기지. 그래서 가장 융성해서 광대한 판도의 자 전성기는 특히 해동 성국이라 불려요.
근데 해동 성공인데 문왕이 아니야. 누구? 선왕 때. 이 선왕 때 문왕. 선왕이 아니라 구세기죠. 이 구세기 전반에 선왕 때 해동 성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고. 자, 4번에 자, 지배층은 그죠? 발해는 민족 구성의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의 특징이 다수다. 근데 중요한 건 고구려가 다수지만 다 고구려가 아니에요. 말갈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수는 고구려였고, 자, 피지배층의 주민이죠. 이 주민의 대부분은 말갈입니다. 만 여기에도 고구려가 있다. 알겠죠? 그거 말갈인들 중에 일부가 지배층의 걸사비유처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고? 4번이네. 그래서 1번, 2번, 3번. 약간 좀 어려워. 알겠죠? 어렵지만 자,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뭐 통일신라나 발해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는 우리 강의할 때 제가 그 중요한 얘기들을 설명드릴 거야.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되겠죠? 됐고. 자, 3번 갑시다. 자, 우리 고려시대, 그치? 고려시대의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1135년도죠. 35년도에, 자, 인종 때야. 인종 때 벌어진 대표적인 반란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중기에 1126년도에 이자겸의 난, 그와 이어서 이제 이자겸의 난의 결과 묘청의 난, 여기 있죠. 여기 연결된 사건이야. 그 묘청의 난의 결과 의종 때 무신정변이 터지는데, 네, 요게 이제 고려 중기에 문벌귀족의 모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이나 무신정변의 특징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요 설명에 대해서 우리 1번. 자, 묘청이 어느 왕 때 인용되죠? 1135년. 근데 요 전에 1126년도에 무슨 난? 이자겸의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겸은 경원이시죠. 경원이시로 문벌귀족인데, 자, 이 문벌귀족의 특징은 딱 하나. 권력을 혼자 먹자에 나먹자. 혼자 먹자. 이 혼자 먹자니까 반드시 뺏고 싶은 분 있지. 그래서 이제 이자겸의 난 때 1126년도에 자, 권력을 독점하려는 게 누구? 이자겸. 이제 뺏고 싶은 게 누구였다? 우리 측근 세력에서 자, 인종과 인종의 측근들이죠. 이 측근 세력이 한판 붙어요. 그래서 이 측근 세력 간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게 무슨 난?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지키려는 건 이자겸이고 뺏고 싶은 게 누구? 누구지? 측근 세력이. 누가? 측근 세력이 뺏어왔는데 문제는 자, 이 측근 세력이 권력을 나눠 먹으면 되지. 근데 이제 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할 때 또 다른 문벌귀족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자, 김부식의 개경파야. 이 김부식이 신라 출신이고 개경 출신인데, 자, 이 김부식이 다시 권력 독점을 시도합니다. 여기에 인종이 보니까 권력을 뺏어왔는데 이 개경파 김부식이죠. 이 김부식이 다시 권력을 독점 시도하니까 김부식의 개경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묘청이에요. 이 서경 출신의 이 승려죠. 이 묘청 등의 서경파를 기용하면서 이제 묘청과 김부식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제 묘청과 누구? 김부식. 그래서 개경파 김부식과 자, 서경파 묘청이 붙는 거. 이게 무슨 난? 묘청의 난. 근데 이때 신라 계승의 김부식, 고구려 계승이 묘청이었죠. 그래서 김부식은 신라 계승으로 그 당시에 아시아 짱이 누굴까요? 여진족이야. 이 여진족이 금나라죠. 이 금에 대해서 뭐하다? 사대 요거였고, 자, 묘청의 고구려 계승은 금을 뭐하자? 정벌이에요. 그래서 이 금에 대한 사대와 정벌의 싸움이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뭘까? 자, 김부식은 신라 출신이죠. 신라 계승. 자, 묘청은 고구려 계승에서 신라 계승과 이 고구려 계승의 싸움이야.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신라 계승이 이기면서 김부식의 삼국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무슨 난? 묘청난인데, 그때 묘청이 어디 가자? 서경으로 가자죠. 그러니까 개경파의 김부식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 서경 가자 할 때 묘청이 내세웠던 얘기가 풍수지리지. 그러니까 서경은 지금 땅의 기운이 뭐한다? 끝내줘. 끝내주니까 일루만 천도를 하면은 주변에 36개 국가가 종을 주고요. 금나라도 우리한테 뭐한다? 내 사대할 거다. 라는 이제 예언 사상이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어디 가자? 서경 가자. 맞습니다. 자, 천도 운동 진압 후에 문벌교사가 안정이 아니지. 자, 봐요. 이 김부식의 개경파와 묘청의 서경파의 싸움이 서경천도 운동. 근데 누가 이겼다? 김부식의 개경파가 이기면서 금에 대한 사대로 가고 정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개경파 문벌귀족이 더욱더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제 금에 대한 사대가 되면서 숭문 천무죠. 이 숭문 천무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자, 권력을 지키려는 건 문신들 개경파지. 자, 뺏고 싶은 게 누구야? 누구지? 무신들. 그래서 다시 문벌교세가 안정이 아니라
이제 누구? 무신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제 1170년이죠. 무신난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천도운동 진압 후에 문벌교적 사회가 안정이 아니에요. 안정이 아니라 더 개판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무신정변까지 갑니다. 틀렸네 이거. 자, 개경의 문벌교족에 대한 지방 세력의 반항. 네, 개경파와 서경파 맞습니다. 자, 당시 문벌교족은요. 고려에 대해서 고려가 금에 대한 뭐 사대. 그렇지? 개경파 김부식이 금에 대한 사대. 요청은 정보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벌귀족이 금에 대한 사대를 요구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몇 번이고 2번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난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자금의 난과 묘청의 난 이어서 무신정변까지 가는 과정만 잘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이 3번도 정리해 드렸고요. 요런 문제 보셔야 돼 이제. 자, 3번 갑니다. 16세기. 야, 우리 16세기는 어딜까요? 조선시대지.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경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1번을 잠깐 볼게요. 자 1번 양인개병. 자 조선시대는 군역제도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군역제도에서 천민을 제외한 양에는 다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천민을 제외한 양에는 다 군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양반들도 군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 면제는 현직 관리와 학생은 면제예요. 원칙이. 그럼 양반이라든가 중인들이라든가 설이 창 다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는 건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인 계병이지만 병농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농일치는 양인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양반들과 향리라든가 다 빠져. 다 빠지고 자 현역에 직접 복무하는 건 누구다? 우리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병농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양반 자제도 원칙적으로 군역이 있는데 아까 면제가 있었죠. 면제가 현직 관리와 학생이 면제야. 그러니까 양반들은요. 응애하고 나오죠. 뭐가 될까? 학교 들어가는 거야. 학교 들어가면 신분이 뭘까요? 직업이 학생입니다. 학생 면제였죠. 졸업은 언제 할까? 졸업은 과거 합격하면 졸업이에요. 나 60 먹어도 합격 못하죠. 그냥 학생이야. 그러니까 양반들은 평생 학생으로 군역을 면제받든가 운이 좋아서 과거부터 뭐가 되는 거야? 관리가 되는 거지. 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반 자제에게 군역을 주는 건 아니다. 됐지? 이거 틀렸고. 자, 이번엔 자, 곡물 매매와 뭐 우리 박납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큰 상의 실현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농민들은요. 공납, 그렇지. 16세기의 공납 부담의 과정에서 전세와 군역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자, 설해대 농간이 심했다. 그래서 뭐 16세기에 서리와 관리들이 세금을 엄청 얻어가서 농민들의 부담이 컸는데 특히 이 공납 부담이 커서 16세기에는 박납의 폐단 이런 게 나와요. 요런 내용은 되게 큰 얘기니까 요런 내용은 나중에 해도 돼. 자, 1번 잘 받으시고요. 자,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4번에 자, 토지견병의 현상. 이 토지견병이 바로 이제 우리 뭘까? 지주 전호제예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양반 관료들 뭐가 된다? 우리 지주가 돼가요. 농사 안 짓는데 땅이 엄청 많아. 지주가 되고 이제 농민들은 땅을 뺏기지. 뺏기면서 농민들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소장농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호가 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기 시작해. 알겠죠? 하고 국가의 수입이 또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주죠. 양반들이 땅을 넓혀가는데 힘이 있죠. 자기 땅을 다 면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면세전이 되면서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땅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국가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뭐 다음 몇 번 1번 정도를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4번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선시대의 경제라든가 세금 제도도 뭐 어느 직렬이에요. 어느 시험에도 엄청 잘 나온 내용이 요거 알겠죠?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선문 됐고요. 자, 5번 우리 근대사에선 슈퍼스타가 대원군이죠. 이거 대원은 거의 모든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대원군이 철종이 죽고 1863년도부터 1873년까지 자 고종이 어릴 때 섭정을 합니다. 하면서 대원군이 뭘 했냐 이게 중요해. 대원군이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적으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체계 요거고 대외적으로 이 당시에 서양 세력이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한다고 요걸 거부했던 게 대원군. 좀 어려운 얘기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자 왕권을 강화하는 거. 두 번째가 민생 안정책. 자 특히 민생 안정책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 또 환정인데 이 환곡 또는 환곡이라고 하죠. 환곡의 문란을 시작하면서 혼자 사창제. 이거 맞습니다. 대원군.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경복궁의 근정전과 정예를
다시 세워요. 하면서 이제 원납전 징수하죠. 당백전을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 자, 3번 중요한데 자, 대원군이 자, 왕권을 강화한다.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왜 강화할까? 약하니까. 왕권이 왜 약할까요? 그 당시 세도 가문들이야. 그 세도 가문들이 어디를? 비변사예요.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세도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일단 비변사부터 깨는 거지. 비변사를 깨고 힘이 없던 의정부를 다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강화시킨 게 누구다? 대원군.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고. 자, 호포제. 그렇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뭐? 호포제. 이게 누구? 대원군이지. 그래서 대원군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네, 우리 정책에서 왕권 강화, 민생 안정책이죠. 요 두 개를 잘 보시면 돼요. 엄청 쉬워. 알겠지? 그래서 자, 답은 몇 번이거든? 네,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사에서 보게 될 내용이니까는 가볍게 보시고요. 자, 6번 갑시다. 이제 현대사에서. 자, 해방에서 민족 분단에 이르는 과정인데 좀 길어 얘기가 길지만 오늘 핵심만 해드릴게. 자, 1번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면서 남한에서는 누가? 미군정. 그렇지. 미군정이 45년 1945년도 9월 9일부터 남한에서 미군정이 시작됐는데 미군정은요. 임시정부라든가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건준이라든가 네, 이런 단체를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을 하고 부장을 하고 남한의 유일한 합법정부 누구다? 미군정부다. 그래서 1번에 임시정부 인사들을 임명하지 않죠. 임시정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인들이 요인들이 12월 달에 돌아와요. 충칭에서 45년 12월 달에 돌아올 때 정부 관료가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알겠죠? 네, 틀렸고. 자, 2번 갑시다. 45년에 해방과 동시에 충칭이죠.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하는데 뭐 동시 귀국보다도 일단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만 11월 달에 돌아와요. 이 11월 달에 돌아올 때 미군정이 아까 얘기하죠. 근데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개인 신분 돌아오고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임시정부 요인들이 결석을 못해요. 왜냐면은 임시정부는 45년 12월 달 요인 들어오죠. 근데 건주는 45년도 8월 15일이야. 그래서 8월 15일 날 해방과 동시에 여운형과 안재용 등이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고에도. 자, 3번. 남북 분단을 우려한 인사들은요. 그렇지. 우리 해방이 되면서 남북 간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좌우합작 운동을 정리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여운형과 김주식 등이 좌우합작 운동. 특히 이승만이 내 정읍 발언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자 했거든. 근데 안 된다야. 그건 안 되고 통일 정부를 세우자라고 했지만은 여운형과 김주식의 경우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 가는 겁니다. 이거 맞네. 자, 4번에 자,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 그러니까 미영소죠. 미영소의 이 3곡 외상들이 자, 모스크바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주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정부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약속대로 그러니까 43년도에 카이로담이 있어요. 이 카이로에서 약속한 대로 너희들 해방 이후에 뭐 하겠다? 우리 임시정부를 세워주겠대요.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정부를 세울지를 협의를 해야 돼. 협의체를 만들 거야. 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대표가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민족 대표들과 함께 어떠한 정부를 이게 통일정부인지 몰라 지금 어떠한 정부를 세울지를 논의해서 임시정부 세울 거야. 세우고 이제 무슨 통치하자? 신탁 통치예요. 최고 몇 년간 5년간 미영, 중소 네 나라가 무슨 통치하자? 신탁 통치하자 이런 얘기 있는 거지. 네, 무슨 통일정부의 수립을 결의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요게 결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 미소 공동위를 열고 여기서 우리 민족 대표와 함께 어떤 정부를 세울지 논의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세워. 임시정부를 세우면은 신탁 통치 하자 5년 동안 최고.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없다. 알겠죠? 답은 어느 거? 그래서 우리 3번 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요 부분의 강의도 잘 들으시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 부분이 미리 어려우니까는 요 부분 좀 알고 좀 오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7번 갑시다 이제. 자, 2000년 6.15죠. 김대중 때.
2006.15 남북 공동 선언은 최초의, 그러니까 최초의 통일에 대한 합의인데 이때 합의한 내용이 있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남측의 남북연합입니다. 이 남측의 연합이라는 요 통일 방안과 북측의 연방제가 아니야. 북측은 원래 계속해서 연방제였어요. 이 연방제를 정해놨는데 이 당시에 낮은 단계죠.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겠다? 공통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때 연방제가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측은 연방제가 아니야. 남측은 남북연합이었고 북측이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 이게 공통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이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니까는 요 방향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북한식의 연방제가 아니라고. 이 연방제 미국식이야. 그러니까 주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각각의 정부가 있고 이걸 통합한 연방 정부를 만들자야. 그래서 연방 정부가 외교라든가 군사 이런 거 담당하자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통일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 한 민족, 한 국가, 한 정부, 한 체제 완벽한 통일이지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공통성이 있다는 거야. 자, 하고 이제 두 번째가 경제협력이에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이제 뭐 하자? 남북한 균형 발전을 꾀하고 이 관계에서 남북한 신뢰를 뭐 하자? 강화시켜 이거예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그래서 남북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게 이거고. 자, 통일 문제 잘 정봤죠?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전이 공통성이 있으니까 자주적으로 하자고. 자, 이산가족 방문단? 네. 그래서 이때 남북 공동선언에서 어디에다가 우리 금강산에다가 이산가족 면회소예요.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한 거야. 요게 있고 뭐 경의선, 동해선 철도 복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성공단이죠. 이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은요 원래 98년부터 있었어요. 있는데 육로 관광이야. 그래서 금강산의 육로 관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알겠죠? 이런 게 6.15. 그래서 우리 통일 얘기 나올 때는 좀 이렇게 문제에 푸는 요령인데 한 세 가지가 시험이 나와요. 첫 번째가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 성명 이게 최초의 통일 합의예요. 근데 비공식이고 그럼 남북한 공식적인 최초의 합의문은 노태우 때 91년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지. 정부 당사자 이거였고 자 정상끼리의 최초의 공식 합의가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비교하는 얘기.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요 세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7문제를 보면서요. 아 문제가 자 우리 교양 국사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근데 다른 어떤 그 시험들보다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한능검이 있죠. 한능검이라든가 뭐 이런 시험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이 있고 내용 쪽에서 약간 좀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능검은 공부하다가 이걸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좀 더 어렵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 내용에서 문제 유형이 약간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는 그 내용만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짧게 이 교양수사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텐데 각 테마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설명은 제 설명 잘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짧은 시간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본 수업에서 다시 만나면서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